자, 그러면 CPU하고 메인 메모리와 관련된 제어 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저장하라는 메모리 라이트 신호가 있겠죠. 버스에 적재되어 있는, 이때 버스는 데이터 버스죠. 그 데이터를 어드레스 버스에 실려 있는 그 주소죠. 그 주소가 지정하는 위치에, 기억 장소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제어 신호입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리드 신호가 있죠. 이것은 어드레스 버스에 실려 있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기억 장치의 특정한 내용을 읽어서 데이터 버스에 적재하도록 하는 제어 신호입니다.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IO 라이트와 IO 리드 신호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메모리하고 그 상대가 메모리냐 입출력 장치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관련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송 확인 신호가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 전송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버스의 폭은 버스선의 수로 결정됩니다. 즉, 버스의 폭은 버스를 구성하는 라인수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로 나타내죠. 자, 소형 컴퓨터의 경우에는 대략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버스 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에서 100비트 정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중대형급 이상의 시스템에서는 100개 이상의 버스 라인을 이용을 해요. 따라서 100비트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 시스템에서 읽기 동작을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가 있을 테죠. 뭐 CPU가 됐던 메인 메모리가 됐던 입출력 장치가 됐던 요 버스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는 그 자신의 버스 마스터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버스 마스터를 통해서 버스 중재자에게 그 버스에 대한 사용권, 우선 사용권이죠. 프라이어리티를 얻어옵니다. 즉, 이 각각의 장치가 갖고 있는 버스 마스터를 이용해서 버스 리퀘스트를 하면, 그러면 버스 아르바이터죠. 이게 버스 중재자가 이 우선순위를 보고 버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줘요. 이때 그 장치는 버스 그랜트라고 하는 요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해당되는 장치는 주소 정보와 그다음에 리드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자, 쓰기 동작과 관련돼서는요,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가 역시 버스 중재자에게 버스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버스 중재자로부터 버스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을 하면 그때 버스를 통해서 어디 써야 되는, 저장해야 되는 위치 정보, 즉 어드레스와 그다음에 그 위치에 갖다가 저장할 데이터, 그리고 동시에 라이트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전송을 해서 쓰기 동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동기식 버스, 시스템 버스는 동기식 버스와 비동기식 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기식 버스라는 것은 모든 버스들이 공통된 버스 클락을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버스 클락을 제공받습니다. 만약에 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클럭 주기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버스 동작이 있을 경우에는 이
이 버스 클럭이 완료된 다음에 다음 주기가 시작될 때까지 끝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버스 클럭이 끝날 때마다 같이 동기를 이루어서 모든 버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동기식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회로가 간단하고요. 주로 소규모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동기식 방식이 있어요. 이 비동기식 버스는 버스 동작의 발생 시간이 다른 버스들의 동작하고 다른 버스들의 동작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버스가 움직이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버스가 동작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각 버스의 동작이 완료되면 즉시 연관된 다른 동작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기식 버스에 비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에 이것과 관련된 그 인터페이스는 회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통상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앞에서 이미 버스 중재자라에 의해서 버스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스 중재라는 것은 여러 장치가 동시에 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각각의 장치들이 순서대로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버스 마스터예요. 이것은 버스 사용의 주체가 되는 각 장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죠. 버스 중재는 시스템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버스 마스터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스 마스터에 의해서 버스 리퀘스트 신호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버스 사용을 요청한 버스 마스터에게 버스 중재자가 버스의 사용을 허가하는 버스 그랜트 신호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버스 마스터가 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버스 비지라고 하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버스 경쟁은요, 버스 컨텐션인데 이것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버스의 사용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충돌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버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우선권입니다. 자, CPU도 버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메인 메모리도 버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IO 디바이스도 버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버스 중재자, 버스 아르바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서로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스의 사용 허가권을 버스 아르바이터가 제공해 줍니다. 버스 중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요소, 관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식이냐 분산식이냐 아니면 CPU가 물어보고 다니는 폴링 방식이냐,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또 병렬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직렬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 집중식이면서 병렬로 중재하는 CPA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중앙 집중식이고 직렬로 중재하는 CSA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산형이지만 병렬로 중재하는 DPA, 그 다음에 직렬로 중재하는 DSA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폴링도 하드웨어 폴링과 소프트웨어 폴링으로 나눠지죠.